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도 눌러주시면 저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사고 합의 전문 채널 유국장TV입니다. 유국장TV는 사고 후에 교통사고에 대한 법률적인 지식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피해자를 위하여 정보를 드리는 교통사고 상담 전문 채널입니다. 만약 유국장TV의 영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궁금사항이 있다면 911LAW죠. 카톡으로 문의하시면 교통사고에 대한 궁금증은 모두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때 진단서, 사고차량 견적서, 사고 불박 영상, 정밀검사 판독지를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검토해서 상담자에게 제가 직접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제 영상에서 몇 번 설명도 드렸지만 교통사고를 처음 당하신 분이나 교통사고의 경험이 있다고 해도 병원 의사의 비협조로 인해서 충분히 치료를 받아야 할 권리를 잃어버리는 피해자가 적지 않다는 것을 상담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발단은 2023년도 새로 시행되고 있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에 대한 자동차 보험 표준 약관 변경이 이것이 문제인데요. 원래 이 법의 시행 목적은 아주 극소수의 비양심적인 교통사고 피해자와 누가 봐도 이제는 치료가 된 듯 보여지는데 피해자 자신만 아직도 아프다면서 교통사고 2주, 3주 환자가 2년, 3년 가까이 치료를 받고 있는 보상성 피해자를 어느 정도 제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금감원의 발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2023년도 표준 약관 변경의 진정한 목적이고 팩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건전한 제도 변경이 보험 사업자인 보험회사나 공제조합에서는 교묘하게 말을 만들어내고 피해자들을 압박하는 제도로 활용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이러한 잘못된 보험사의 행위는 선량한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뺏어가는 행동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제도의 잘못된 운영 및 시행으로부터 선의의 피해자를 예방한다는 차원으로 오늘 영상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피해자의 80~90%가 진단 2주 혹은 3주라는 점 여러 차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진단이 2주, 3주라는 것은 2주, 3주만 치료하면 치료가 종결된다는 뜻이 아니고요. 우리나라의 의사협회에서 진단서를 작성 시에는 어떠한 기준을 두어서 진단서 작성하도록 지침 요령을 두고 있는데 그에 따른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단 2주 이건 진단이 12주 이건 이런 환자이건 간에 치료가 그 진단 주수만큼으로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진단 몇 주에 상관이 없이 교통사고 피해자가 아픔을 호소하면 병원 치료를 환자가 회복될 때까지는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것을 보험회사에서는 표준 약관 변경으로 진단서에 추가 제출 의무 조항을 만들어서 약간 제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골절이 없는 경상 환자라는 것입니다. 정확히 설명을 하자면 교통사고 피해자인데 만만한 진단 2주, 3주 환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어떻게 진단서를 병원에서 받아야만 이러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치료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지 제 영상 중에서 2023년도 이후 촬영 영상을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상담 비중이 매우 높고 피해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진단서 발급 요령 및 대처에 대해서 오늘 영상에서는 아주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잘 숙지해서 보험사의 행포로부터 잘 방어하고 치료받을 권리를 소실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면서 제가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들 중에서 치료를 해도 몸의 회복이 늦어지거나 통증이 없어지지 않는다면 정밀검사, 즉 MRI를 한 곳 정도는 촬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뼈에 골절이 있는지, 디스크가 터졌는지, 탈출이 되었는지 아주 정확하게 판독을 해줍니다. 이것이 정밀검사 판독지인 것입니다. 영어로 쓰여져 있고요. 방사선과 전문의가 타이핑을 해서 CD와 정밀검사 판독지를 세트로 환자에게 주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특별히 문제가 없는데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명시가 판독지에 되어 있다고 한다면 정밀검사를 지시했던 치료의사가 이제는 그 검사 결과를 보고서 환자에게는 설명을 해줘야 하고
환자가 원한다면 그것을 문서화, 즉 진단서로 명시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때 의사들이 적어주는 병명이 일률적이지 않고 다르게 적어준다는 것입니다. 진단서에 많이 적어주는 병명을 나열해 보면 첫 번째로 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이, 두 번째 기타 추간판 장애, 세 번째 기타 명시된 추간판 장애, 네 번째로 신경뿌리 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 장애, 다섯 번째로 신경뿌리 병증을 동반한 요추간판 장애, 이렇게 적어줄 수 있는데요. 진단서 상에 이러한 병명이 들어가면 보험회사 직원들은 이것은 추간판 탈중이라는 병명이 없다는 이유로 상해 급수가 9급이 아니고 12급인 염좌 병명으로 간주를 해서 2023년도에 시행되고 있는 경상 환자 추가 진단서 제출 의무조 12급에서 14급에 부합되므로 사고 후 4주가 지나면 그 이후에 추가 진단서를 제출해야만이 치료비 지급 보증을 병원 측에 할 수 있고 또 환자는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자동차 보험 상해급수 9급 6항에 있는 상해 내용은 추간판 탈출증인데 지금 제출하는 진단서에는 위에서 설명한 1에서 5에 제가 금방 말씀드렸죠. 병명이므로 이것은 9급으로 인정할 수 없고 12급으로 해당이 되므로 치료를 계속적으로 하려고 한다면 병원에서 추가적으로 진단을 계속 제출하라고 압박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정밀검사 후에 디스크가 발견이 되면 의사들은 진단서를 발급하는데요. 별 생각 없이 제가 위에 나열한 1에서 5번까지에 해당하는 코드를 병명에 집어넣게 되면 보험회사는 의학적으로 같은 의미인데도 불구하고 자동차 보험 약관에 나와 있는 글자가 아니므로 달리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의사들은 한번 써오던 병명을 고집스럽게 사용을 하는데요. 이걸 모르고 덜컥 디스크에 대한 진단서의 병명을 잘못 받아버리면 치료하는 데에도 골탕을 먹게 되어 있고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대로 된 권리 주장을 하는 데에도 불편함이 수반되기 때문에 정밀검사를 하는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이러한 점을 꼭 숙지하시고 정밀검사 후에 의사로부터 받는 진단서에는 아래와 같은 병명을 받을 수 있도록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경추 추간판 탈출증, 요추 추간판 탈출증 이렇게 진단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가급적 진단서 병명에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만 되겠고 1에서 5 위에서 설명한 병명은 이런 병명이 들어가면 상해 급수를 보험회사에서는 12급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제가 5가지 이렇게 설명했죠. 만약 이런 병명을 넣는다고 의사가 고집을 계속한다면 뭐 이런 거죠. 신경뿌리 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 장애 이런 식으로 적어준다면 가로 열고 경추간판 탈출증 가로 닫고 이렇게 기입이라도 해 주시라고 의사에게 이야기를 해서 발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보험사의 말 장난에 놀아나지 않고 내가 치료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결론입니다. 축구 경기에서 보면 공격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격을 막아내는 수비수도 있는 것이죠. 보험회사에서 이렇게 2023년도 표준약관 변경된 진단병명으로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압박하고 그걸 빌미로 쉽게 합의를 유도하는 제도로 이용하는 듯 해서 오늘 영상에서 집중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1에서 5의 병명도 일반 병원에서는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디스크 병명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진단 병명인 것입니다. 다만 글자 표현 방식의 차이인데도 이것을 이유로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합의를 종용하거나 치료를 까다롭게 하는 추가 진단서 제출 의무를 적용하는 것은 원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교통사고 피해자들도 충분한 공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들도 제 영상 잘 보시고 공부해서 보험사의 비합리적인 공격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준비된 수비수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국장TV였습니다.